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도 금요일인데도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좀 하락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에서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궁금증들은 2부에서 풀어드릴 거니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은 오늘은 1부하고 2부의 순서가 바뀌는 날입니다. 1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정보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료로 연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2시간 동안 소통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찾아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아주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출석 체크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는 역시나 마련을 해뒀습니다. 금요일에 선물 타가면 기분 좋잖아요. 방송 중간에 제가 퀴즈 내드릴 건데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AG 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바로 내일 열린다고 하죠.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무료로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내일 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저녁에 뒤풀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색적인 저희 서울경제TV에서만 하는 그런 특별 무료 강연에 꼭 많이 참석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볼게요. 자, 좀 올려볼까요? 가장 먼저 오늘 오신 분은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키티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이렇게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네요. 키트님 감사합니다. 자, 그 밑에는 바로 브라더 스톤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오늘 정말 피곤하거든요. 우리 브라더 스톤님도 오늘 자다깨다 많이 하셨나요? 자, 계속해서 2시간 집중 있게 보시면서 피곤을 싹 날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키트님께서 오늘은 좀 우울했어요. 하루하루 외줄 타는 느낌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요즘에 시장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좀 불안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 잠시 뒤에 우리 김본 스타 그리고 새로운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우리 들국화님. 저도 좀 기분이 하얀 곡선이에요. 언제 좀 주식시장이 안정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들국화님 오늘도 역시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쿨라인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종목 상담 많이 해야겠네요. 많이 물렸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쿨라인님 그럼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접수 넣어주세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빨리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들국화님 예쁜 민재님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핑크님도 민재 아나님 의상 바뀌셨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의상 오늘 색깔만 좀 바꿔봤어요. 예쁜가요?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의상을 뽐내볼게요. 자, 민재님 팬. 우리 민재 팬님이 아니라 오늘은 민재님 팬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키티님은 그러네요. 바뀐 의상도 잘 어울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모두 저의 의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해요. 자, 생생대박님도 지금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모두 지금 잘 찾아오셨고요. 아직까지 별톡방에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오늘 새로운 스타가 한 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봉수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제가 어제 이제 교육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연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연기금이 아주 그냥, 요즘에 그냥 작정했나봐요. 작정하고 막 지금 팔고 사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팔고 지금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사실 코스닥 좀 많이 안 좋아서, 장중에 그래도 많이 밀렸다 살짝은 회복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이 시간에서, 그럼 코스닥, 남은 종목들 중에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사지 말 주식이 뭔지 한번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한 분이 바뀌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윤병호 대표 스타님께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이제 잠깐 다른 프로그램으로 서울경제 TV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한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은 항상 똑같이 우리 봉수선 스타님이 오늘 지켜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은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 드디어 모였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어요. 자꾸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봉수선 스타님께서 한번 어떤 일주일 동안 시장 그래도 좀 중간 선거 끝나고 이벤트 좀 끝났어요. 이벤트 끝났는데 하루를 못 가네요. 하루를 못 가고 우리나라 증시 또 밀렸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이나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증시 대응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사실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을 빼면은 조금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흐름이 이번 주에 그렇게 강할 만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역시 그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종목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한 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다시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과도한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여전히 그나마 좀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인데 코스피가 강하게 꺾이면은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고르시면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지 잘 움직이는 섹터를 잘 고르셔가지고 적당히 매매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700을 못 뚫고 있습니다. 700에 두터운 이렇게 무슨 저한테 망치를 들고 700에서 누군가 이렇게 올라오면 때리는 것 같아. 계속 내려가 이러면서 지금 700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700을 못 뚫고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도 좀 어느 정도 소멸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이벤트가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 이 궁금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상스타이밍 스타님께서 한번 드디어 이제 모셔서 한번 견해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랑 뭐 시장 대응이랑 뭐 앞으로 시장 전망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인사말과 함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도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강했고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방금 봉추스타님 그리고 이제 김본스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강함이 딱 하루밖에 가지 못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잠깐 시장 잘 상승했다가 하루 지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장이 우리가 별로 안 좋았지? 뭐 약간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맞죠. 느낌이.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 선거에 대한 이슈는 그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약간은 조금은 별개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냐? 바로 금리 이슈에 대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11월 달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미국은 한 번 더 1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도 동결을 하고 또 미국은 경기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12월 달에 한번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원화가 또 원화 또 약세죠. 또 네. 참 원화 좀 강세 좀 돼서 좀 외국 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참 그 여건대로 안 되네요. 네, 그 부분이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지금은 강하게 좀 상승할 때마다 종목들도 강한 상승력을 좀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현금화를 좀 강화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 현금을 가지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전략 자체를 좀 약간 길게 좀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일단 시장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시장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다 싹쓸이 해가지고 트럼프 탄핵에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때 많은 기회가 나옵니다. 그때 현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때는 그때 현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공화당이 선전하는 바람에 일단 제 바람대로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일단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있다. 다시 그러고 보니까 우린 무역 전쟁 중이었구나. 약간 이런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 주식 사지 마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떨어질 종목들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성적 정말 좋았죠. 우리 윤병호 대표님 그 전에 하셨던 분들, 봉준환 선생님과 같이 해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종목 신라젠 딱 하나 빼고 다 맞췄어요, 제가. 예, 다 떨어졌는데, 그 파워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상스타이밍사님이 첫 퇴라서 아주 강력한 것들 두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 이 주식 사지 마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는요, 이미 틀린 리포트, 그 다음 앞으로 틀린 리포트,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그 리포트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떤 게 문제점인지 난다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미 틀린 종목입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 왜 슬픈지 가면 틀린 적이 없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코너죠. 자, 오늘 상스타이밍스타님께서 바로 종목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어떤 리포트입니까? 어떤 종목에?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레포트를 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폭 나간 아모레퍼시픽. 사실 제 지인이요. 제 지인분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대표님이셨는데 네. 이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손실 보였어요. 거의 진짜 그래서 저한테 아모레퍼시픽 얘기만 지금 한 3주째 귀가 따갑게 얘기를 저랑 하셨는데 아모레퍼시픽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주의 대장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 초 작년 하반기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은 화장주의 대장주로서 LG 생활건강과 투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두 가지죠.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디 증권사 리포트인가요? 제가 리포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이제 나온 9월 7일 날짜로 신영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였습니다. 리서치
잘하는 데인데 지난주도 제가 신현주권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즘 신현주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상태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도 리포트 지금 보고 있는데 주식 그 상스타임께서 주셔가지고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제목 결과 뻔하죠.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목표 주가를 한번 얘기드리면 아모레퍼시픽 이게 그 상스타이밍사님이 가지고 나온 9월 7일자 리포트고요. 목표 주가가 32만 원. 지금 주가가 혹시 상스타이밍 지금 15만 7천 원입니다. 반토막이. 목표 주가 반토막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뭐 방금 저희가 레포트 목표 주가 대비 현재가에 지금 괴리가 크다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사실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라든지 2분기 고부가 가치 브랜드의 이제 흥행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쇼크죠.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하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간 기관의 매수세로 좀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던 아모레퍼시픽인데 최근 거의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기관의 매매 상황을 보면 거의 계속해서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곳이 딱 하나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그렇죠. 엄청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심리로 사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저점일 수 있겠구나. 싸다. 네, 라는 싸다. 심리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은 TV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레포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 진이 딱 그랬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늘어났어요 비중이. 네, 추세가 이렇게 한번 크게 깨진. 그런데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평선들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이 지금 122평선까지 다 깨져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 건 올라올 때 그 배로 기간이 더 걸린다. 힘이 더 많이 들죠. 네, 더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대응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피하시면 되지만 기존에 22만 5천 원, 20만 원에 내려갈 때마다 지금이 더 싼 거 아닌가? 이거 시장 때문에 밀렸으니까 시장이 회복하면 아모레퍼시픽도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신 분들이 제일 걱정인데요. 일단 지금에라도 절반 정도는 좀 손실이라도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 강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은 일단 10월 30일 날 기록했던 저점 가격대죠. 14만 7천 원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남은 물량도 던져야 되겠네. 네,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챙겨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차트 보시면은 사실 코스피 올라간 거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어요. 예, 지수 대비 정말 약한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 리포트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 리포트에는 참 매출액이 5조 5,100억 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적 잘 나올 거로 전망을 했네요. 이게 9월 7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9월 7일이면 한참 좀 흘러내리고 있을 때, 흘러내리면서 약간 평평해지고 있을 때, 그때 리포트인데, 마치 이거 싸니까 좀 사라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운용사들한테 우리가 지금 아모레퍼시픽 버티고 있어 내 리포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 수익률 버텨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리포트를 좀 쭉 봤더니
면세 쪽은 부진하다라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신용조건에서 써놨어요. 이런 거 써놨으면 목표주가를 맞추든가. 예. 근데 목표주가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면세시장 부진한 흐름이라 그랬는데 3분기 실적에 면세시장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안 좋고 면세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맞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우리 봉추 선생스타님. 자. 아모레퍼시픽. 자, 제가 지인이 중국에 또 있어요. 제가 지인이 좀 많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지인들이 전화를 막 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지인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예. 지금 몇 억 손실나고 있다. 그래서. 예.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지인한테. 미안한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요즘 어때요? 중국에서 좀 팔려? 좀 해봤더니, 한 얘기가. 아니, 에땡땡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가 있고, 로레알, 뭐, 많은 브랜드가 있죠. 해외. 그렇죠. 예. 이쪽에 가격대가 싸졌대요. 아모레퍼시픽 가격대가 비싸대요. 그래서 안 팔린대요, 이제는. 과연 이 정도 사태에 와 있는 아모레퍼시픽 과연 나중에 좀 반등은 가능할까요? 뭐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화장품주는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사실 LG생활건강 우리가 한국 기업 중에서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흐름이 전혀 다르죠. LG생활건강은 워낙 실적이 좋았었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죠. 실적 부분도 좋지 않고요.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다른 화장품주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이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확장성에서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중국에 너무 기대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이벤트,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나 그런 한한류. 이번 주 일요일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광군제가 있죠.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잠깐 반짝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실적이 잠깐 좋아지고 면세점 매출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화장품도 중국이 언제까지 해외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쓰는 중국이 13억 그리고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인구가 15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절반이라고만 했을 때도 7억 이상이에요. 그 인구가 쓰는 화장품을 결국은 중국에서도 생산하겠죠. 지금까지야 자국 제품들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언젠간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했던 게 이 지수 흐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이 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광군제 직전 영업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관련주 상태를 보니까 광군제 좀 그런 게 있죠. 지금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국 내 브랜드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세관에서 이제 검사를 강화한다라는 이슈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 안 좋아하니까. 네,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이제 따이공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면세점을 통해서 화장품들을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가져다 파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판매 루트였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면세점의 매출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가져가는 물건이 적게 되니까 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앞으로도 이제 좀 저조한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정말로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정리를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 신영증권 2주 연속 나왔네요. 신영증권. 네, 요즘 단골인데 다음에는 또 안 봤으면 참 좋겠고요. 최대한 좀 좋은 리포트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신영증권에서 이 한마디 코멘트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애널리스트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이제서야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했는데 이제서야 목표가 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다음 종목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했다가 시어줄까지 전화 올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가져온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트리 리포트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거 가져올 때 항상 자기 반성을 같이 하면서 가져오거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예, 추천했던 종목인데.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자,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 자, 태형건설. 자, 코드번호 009410. 네. 태형건설이 건설사죠. 건설사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태형건설이 SBS를 가지고 있죠. 방송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 태형건설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리포트를 나왔냐? 아, 제목이 엄청 셉니다. 제목이. 실적은 대형건설사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 말은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뽑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예. 이 말은 즉, 일반 개인 투자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주가 3배 가는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인데, 일단, 실적은 대형 수준의 시가총액 3분의 1이다라고 이제 뽑았어요. 저 역시 여기에, 약간 속았습니다. 저도 약간 속았어요. 예. 아, 물론 좋은 리포트 많아요. 좋은 리포트, 좋은 거 써주신 분들 정말 많고요. 최근에 OLED 리포트,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100쪽짜리 OLED 리포트 저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요. 하나금투자에서 이렇게 나온 리포트인데, 건설 매출이 7,636억, 전년 대비 33% 증가. 리포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SBS가 72억으로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SBS가 적자였구나, 지금까지. 예, 이제 흑자 전환한 겁니다. 예,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 자, 그리고, 경영이슈도 존재하고 1천억대 영업이익으로 대형건설사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우리 태형건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태형건설을 진입한 건 사실 4월, 5월 달에 태형건설을 이미 공략을 했었어요. 수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죠. 계속 버텼어요, 저는. 예. 끝까지 간다. 제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에 대한 엄청난 회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좀 죄송한데 제가 고집 많이 부렸어요, 이거. 결국은 손실은 많이 안 봤어요. 거의 손실 본 거 없는데, 수익 많이 봤다가 다 토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게 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한테 더 타격이 큰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집 부렸던 이유도 저도 이제 워낙 수주 잔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9.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반기 부동산 급냉했죠. 하반기 4개 사업자 중에 2개의 사업장이 2019년 이연이 됐습니다. 예. 뭐 지연된 거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상 못하죠. 이런 거는 예상 못하는데, 근데 계속 제가 포커스 맞췄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태형건설 너무 저평가돼 있었어요.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제가 가치 분석 정말 좋아하고 가치 투자자인데 너무 진짜 이걸 도저히 외면하기 힘들 정도로 저평가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식 투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저평가는 저평가인 이유가 다 있다. 예. 저평가도 시장이 인정해야 저평가지, 시장이 인정 안 하면 그냥, 저평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 지금 PER 3배, PBR 0.5배, ROE가 20%예요. 근데도 극도의 저평가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아, 이분도 책임감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책임감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고집이에요, 고집. 예,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이분 역시 이번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23,000원까지 목표가 받다가 17,000원 목표가를 좀 내렸는데요. 참고로 지금 주가가 이것이 따끈따끈한 리포트예요. 11월 7일날 나왔습니다. 11월 7일날 9,730원. 9,230원인데 목표가는 17,000원. 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분 성함은 얘기 안 드릴게요. 자꾸 이런 거 전화 오니까. 특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전화 자주 오더라고요, 저한테. 일단, 이분께서 이제 대형건설사, 전 리포트는 대형건설사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리포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소형건설사 평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시 중소형건설사의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전 리포트에서는 대형건설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 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목도 아직까지도 제목이 너무 이분 되게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항상 목표 주가 지금 반토막을 넘어서 폭락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얘기만 쓰세요, 계속. 예, 성장의 고삐를 다시 한번 맨다. 다시 맨다. 예, 마치 내 리포트는 항상, 예, 맞췄던 것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뭐라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일단은 뭐 그렇고요. 자, 먼저 상스타임 일사님. 자, 태형건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좀 헷갈립니다. 되게 저평가된 기업이고, 사업이 이연됐지만, 근데 이연된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원 쪽하고 과천 쪽 그 사업지구인데, 2019년에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태형건설이 반등이 가능할까? 예, 경협주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태형건설을 가지고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그 흐름이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내수 시장, 그죠?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건설주도 실적 다 좋았는데 다 주가 안 갔어요. 전부 다 안 갔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계속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태형건설의 가장 큰 약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주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을 돌릴 곳이 없다라는 것이 태형건설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최근에 이제 주가 하방에 이제 가장 큰 좀 피해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이제 김보스타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남북 경협 이슈로 묶인 게 오히려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북 경협주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제1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이 남북 경협 이슈들이 다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엮여서 주가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인 거죠.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승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지금 레포트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가려면요 일단 어마어마한 차원대를 뚫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큰 획기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태형건설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기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만이 나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봉천 센스타님, 태형건설 뭐 사실 저는 이제 가치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저 지금이라도 다시 사고 싶은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이제 여러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봉천 센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던 그런 기업인데요. 2014년, 15년 당시에도 생각만큼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이런 흐름만 봤을 때는 많이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너무 심하게 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협주 탄력받았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업종 전체가 전반적으로 건설업 자체가 가기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런 성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자꾸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종 자체는 가기는 힘들다. 다만 경협주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잠깐 이렇게 단기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그 흐름이 그런 측면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흐름이 꺾였던 흐름이 역시 지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코스피 흐름을 감안하고 또 부동산 쪽의 어떤 그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좀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태형건설, 일단 사실 요즘에 SBS 모회사기 때문에 이상한 루머도 많아요. 그래서 좀 태형건설도 좀 많이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 SBS 돈 못 버는데 굳이 방송사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매각하는 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태형건설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태형건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틀릴 종목
앞으로 틀릴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상스타이밍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사실 공개적인 이 방송을 통해서 레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해요.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부추기지만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뽑아온 기업은 넷마블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넷마블. 네, 이제 증권사가 어디 증권사? IBK 투자증권에서 11월 9일이죠. 이제 오늘도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 오늘 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넷마블은 자꾸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뭐 바닥은 이제 역사적 실적 바닥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 지금 사실 겨울 전이라 뭐 게임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퍼러비스 보십시오. 가다가 더 꼬꾸라졌어요, 다시. 네, 사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모멘텀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강한 흐름을 냈던 건 아무래도 이 방탄소년단을 좀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게임주를 얘기하는데 너 갑자기 방탄소년단을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넷마블이 그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넷마블의 주가가 사실 신작 모멘텀, 기존의 게임의 흥행 모멘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갈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다시 한번 컴백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외국인의 좀 저점 쇼커브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쇼커브링이 나오면서 이러한 레포트가 뜨죠. 역사적 실적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레포트가 뜨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바닥도 실적의 바닥도 지나고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 구간이 바닥인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라도 지금 여기가 넷마블의 가장 실적이 안 좋은 때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드립니다. 항상 이제 지나고 나봐야 그 부분이 실적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에 현혹돼서 지금 누구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좋냐? 그러니까 주가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 살아 돌아오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할 때까지는 충분히 그냥 관망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신규 매수를 해도 그때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바닥이다, 뭐 주가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이다,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현혹돼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매매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과 계속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이슈가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이 좋은 게임을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넷마블이 흥행성 있는 게임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유지했던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 의견보다 매도도 아닙니다. 일단 매도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천천히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넷마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샀는데 조금 들어왔네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관들처럼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투매라고 하죠.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 그러니까 그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된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단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몰린 것이지 이제 넷마블이 여기서부터 다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근데 저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좀 잘 가지 않습니까? 오늘 좀 나쁘지 않았고 방탄소년단 BTS가 넷마블 광고 모델을 하면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가 넷마블 하면 좀
가지고 생각이 있는 게 제가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좀 지겨워요. 솔직히 지금 별로 이게 좀 시장 좀 이게 게임이 좀 더 좀 진화를 거듭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항상 똑같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중국에 나오면 뜰 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첫 번째 그 파급력, 그러니까 리니지2 레볼루션이 우리나라에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때까지의 그 파급력은 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게임주도, 지금 고민의 시점입니다. 과연 게임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의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봉준호 스타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톡방에 반드시 가셔가지고, 봉준호 스타님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게임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 상스타이미스타님한테 또 다른 게임주도 또 한번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식 사지 마라. 예?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주식 사지 마라. 자, 지금까지 리포트, 나쁜 리포트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사지 말 주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지 말 주식. 자, 봉추선 센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포스코 캠텍하고 JYP 엔터. 포스코 캠텍이 어느, 봉추선 센스타님께서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한번 선물 매도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왔고요. JYP 엔터. JYP, 전 트와이스 좋아합니다만.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추선 센스타님께서 한번 포스코 캠텍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포스코 캠텍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추천도 많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중에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에 이렇게 초를 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나면은 손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중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거의 상승의 꼭지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목이 계속 잘 갈 때는 한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크게 꺾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기관이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전통적인 외국인들, 제대로 된 외국인들이라면은 이 정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는 좀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의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코스닥에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좀 코스닥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런 종목을 전통적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고점에서 순매수한다.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단기로 조정을 받았을 때 짧게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중기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이 주식 사지 말자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서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 반등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떨어지면 반등한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 더 밀리면 그때부터 포기해서 가지고 있죠. 계속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계속 사모으죠. 그렇죠. 물론 그러다 내가 대주주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주주가 되게 힘들죠. 일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캠텍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대응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스타이밍스타님께서 JYP 엔터. JYP 제가 사실은 이제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 컴백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근데 어떤 포인트로 JYP 엔터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JYP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0월 24일 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굉장히 강한 음봉인 날이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레포트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장이 마치고 나서 레포트를 썼던 분들이 이제 미안하다라는 그 내용을 좀 발표하긴 했는데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한번 수급에 의해서 혹은
대외적인 이제 이슈로 인해서 차트가 한번 훼손이 되게 되면 재차 올라가기까지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특히 훼손 정도가 상당히 심해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훼손 정도도 굉장히 심할 뿐더러 이제 트와이스의 컴백이 지금 JYP 엔터에 추가적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료였는데요. 일단 컴백하는 날, 그 전날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존에 잘 갔던 37,000원대까지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는데요. 막상 그 다음날 트와이스가 컴백하는 날에는 오히려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까지 JYP의 엔터가 이제 올라왔던 그 이유,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와이스 컴백에 대한 재료도 지금 소멸이 됐고, 어찌되었든 대내적으로 큰 이슈로 인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 이탈 방향성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JYP 엔터가 다시 한번 갈 땐 가더라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자, 앞으로 좀 저는 이 부분 좀 고려하면서 좀 보셔야 된다. 저도 약간 의견이 좀 비슷해서 JYP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주식 사지 말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다 사지 말라는 얘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투자의 대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추선생스타님께서 투자에 대한 오늘 또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그 단기 반등은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전기전자나 이쪽에 업종들의 추세적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LG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기 반등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봐서 오늘은 LG전자를 종목 선물, 주식 선물 매도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LG전자 사실 정말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거든요. 예, 약간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 근데 이번에도 과연 이번에 시장이 흔들 때도 꾸준히 올라왔네요. 참 청개구리 같은 종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여 정말 매매하기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 반드시 포인트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투자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지루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즉 이제 움직임이 좀 덜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금리는 우리나라 경기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격차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은행주들이 상승하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즉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지금 분할로 매수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네, 사실 뭐 시장금리 이미 올랐어요. 예, 금리 이번 달 이제 곧 금통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두 눈 부릅뜨고 제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민재의 거니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타이밍 스타의 금요일 일부 첫 방송이었습니다. 잘 지켜보셨나요? 세 분께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도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1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잠시 뒤에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잠시 뒤에 저희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우선 퀴즈부터 보고 갑니다. 퀴즈 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까요? 경영권을 위협받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끌어들이는 우호적인 세력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백기사, 2번 김기사, 3번 속기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아주 쉽게 힌트도 드릴 테니까요. 정답을 찾기 힘드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LG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바로 내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
이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